예, 우리 역사에서 해방 이후에 언제나 그 정치 권력과 유착된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어 왔죠. 예.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경찰의 시대가 있었고요. 이승만 정권 때요. 그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의 시대, 그리고 검사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재분배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의 남용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국정원과 검찰의 힘을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대해지게 되는 경찰은 내부를 쪼개는 방식으로 힘을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으시죠? 이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보죠.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개혁안 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 주권주의 시대를 저는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찬성, 우리 역사, 지지? 우리 역사에서 해방 이후에 언제나 그 정치 권력과 유착된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어 왔죠. 예.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경찰의 시대가 있었고요. 이승만 정권 때요. 그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의 시대, 그리고 검사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재분배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의 남용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럼 좀 하나하나 보죠. 먼저 네네, 그럴까요? 국정원의 힘은 어떻게 빼느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전부 경찰로 넘긴다는 겁니다. 이제 오로지 국정원은 대북 정보하고 해외 정보 수집만 해라 이런 거죠? 네네. 예. 힘을 뺀다는 관점보다는 원래 대북과 해외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가 됐고요. 예. 하루나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정보와 교통, 통신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대북, 해외에만 전념을 해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개입이라든지 또는 대공수사를 다른 쪽으로 국내 정치 개입을 할 수 없고 대공수사는 경찰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핵심 반대 지점이 이 지점이더라고요. 국정원의 핵심 기능이 대공수사인데 그거 빼면 아예 국정원 해체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찰의 노하우라든지 정보력은 국정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과연 경찰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의 기존의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그러한 조직 부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공수사의 전제가 될 만한 첩보와 정보 업무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예. 그 이후의 단계에서 소위 수사, 사법적 처리를 위한 수사라는 그런 영역을 경찰에게 이관한다. 이미 경찰도 그동안 대공수사 역량들을 갖춰왔습니다. 물론 권한의 남용이 있어 왔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것은 국정원에 일종의 문을 닫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럼 국정원이 이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경찰과 공조해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설득하실 수 있다. 검찰로 가보죠. 검찰의 힘은 그럼 어떻게 빼느냐?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만들고 거기다 기소권까지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모든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던 검찰이 처음으로 일부긴 합니다만 기소권을 넘겨주는 거죠, 박 의원님. 소위 말해서 기소 독점주의, 검사가 모든 것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그리고 집행까지 하던 것을 지금 기소 독점주의의 일부 지금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의 우려 지점은 옥상옥 우려더라고요. 공수처를 만든다 한들 결국 검찰에서 그쪽으로 인력 보낼 건데 그게 결국 형식뿐이지 뭔가 실질적으로 뭐가 있겠는가 반대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모순적인 말씀인데요. 옥상옥이라는 것은 지붕 위의 지붕인데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이 두 개일 리가 없겠습니다. 또 과거의 지붕이 예.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관성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니까 역시 틀린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설득이 될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 굉장히 완강하던데요. 특히 이 공수처 분야에 있어서는. 글쎄요. 공수처 부분에서 왜 이렇게 이성적인 논쟁이 되지 않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86%가 예.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서 75%까지 나오는데 예. 항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보다도 10% 이상 나옵니다. 왜 이 부분만 가면 정말 이성적인 논쟁이 안 되는지 충분히 설득할 수는 있는데 예. 우리 새로 구성된 사개특위의 장재원 간사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법사위원님들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공수처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어제 표현한 거에 하면 이제 두 개의 칼, 쌍검이니 또는 대통령이 다 장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공수처의 설계를 잘하면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지금 이제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 6126님이라든지 7000님 이런 분들 문자 뭐냐면 국정원하고 검찰의 힘을 권력을 빼다 보니까 경찰 조직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네, 근데 경찰은 비리로부터 정말 안전한 것인가? 경찰은 온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인가? 이거 우려된다라는 문자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커다란 우려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서풍제 인기를 끌고 있는 1987이라는 영화에도 생생하게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죠. 거기 보면 말이죠. 사실 경찰도 거의 공범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쪼갠다는 거예요. 내부의 힘을 내부에서 쪼개서 분산시키겠다. 2012년으로 가보면 2012년 12월 그날이 16일인가였을 겁니다. 예.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서경찰서에 소위 지시 압력을 가해가지고 압수수색 못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혹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수사경찰, 행정경찰 쪼갠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사실은 수사경찰이 행정도 같이 하게 되고 행정경찰이 수사에도 개입하게 되고 이렇게 선을 좀 넘나들게 되는 거지 그게 무자르듯 쪼개지지 않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경찰 측의 얘기고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그 양보와 책임이 따르는 건데요. 예. 너무 욕심꾸러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이 좋은 기회에 과도한 욕심을 인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과오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사경찰, 행정경찰 나눈다고 한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한들 정말 경찰이 괴물되는 걸 이것만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도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일종의 기관 견제와 균형, 기관의 분리, 권한의 분리,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요. 예. 또 하나는 경찰위원회를 제대로 감시 감독기구로 격상해서 실제로 하는 것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 사개특위가 하실 일이 많게 됐어요,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죠. 청와대가 낸 개편안에 부족한 점들도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간사하시죠. 간사하세요. 청와대가 이렇게 먼저 가이드라인을 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거는 사개특위를 좀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난 6월달, 7월달에 국정기획 자문위가 출범해서 정리된 로드맵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인 민정수석 비서관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개특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국정 운영 기조를 저는 강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든지 그런 오해는 좀 거두어 주십사. 지금부터 국회의 시간이고요. 국회의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착실한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착실하게 논의해 가자. 예. 박범계 의원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박 의원님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예. 다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MB까지 과연 수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시간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MB에 대한 증거 새로 나온 게 있답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고 관련 증거들이 좀 확실하게 이렇게 수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나가서 진술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다스와 관련된 뭐 매우 중요한 두 사람 2001년도와 2008년도에 입사의 결정적인 계기는 MB의 허락을 받아서 했다라는 그러한 진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진술했던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입사를 하는데 MB 허락받아서 입사를 했다니요? 네, MB가 다스와 무관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신이 입사를 하는데 최종 허락은 MB로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증언을 그런 했어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8년도 서로 다른 두 사람입니다. 2001년과 2008년 지금도 혹시 재직 중인 사람들입니까? 한 분은 그런 것 같고요. 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진술은 그 당시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MB가 실소유주였다. 이런 의미로. 그런 취지의 진술이고요. 그 사람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아주, 직접적인 그런 진술들이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에 하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거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그냥 입사할 때 허락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온 게 있군요. 네, 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좀 이해를 좀. 자, 그럼 박 의원님, 그거 들으셨을 때, 지금 소개는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들었을 때, 이거는 속된 말로 빼박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주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끼실 정도였어요? 6가지 정도를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러한 내용들은 다 구체성을 갖고 있고 시점도 있고 예. 정황적으로도 보강이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이게 알려진 것은 지난 금요일 정도예요. 이제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일부 좀 일요일 정도에 청와대에서 센 발표가 나온다더라.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취재촉을 세웠더니 알고 봤더니 권력기관 개편안이었습니다. 일요일 1시 30분에 발표했죠. 그렇죠. 그 시작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는데요. 31년 전 오늘 22살이었던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역사적인 날을 발표일로 정한 거죠. 청와대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가 돼서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선배 박종은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서부지역 총괄 본부장 마지막 직함입니다. 이분의 소재를 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물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이제 아마 이제 요 관련된 얘기는 영화 1987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울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해 이한열 열사가 경찰 최루탄에 맞고 또 사망을 6월 했죠. 9일이었죠. 그렇죠. 맞은 게. 예, 6월 9일이고 그리고 이제 7월에 사망을 하죠. 근데 그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987년에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2015년 백남기 농민 사건까지 이제 경찰의 어떤 이런 물대포로 인해서 시민이 억울하게 사망하는 이런 11월 12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국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찰 이른바 소위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이제는 좀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아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두고 그다음에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해서 북한 문제와 해외 파트에만 집중을 하고 그동안 이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댓글 사건 같은 거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게 막는 차원에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력도 이제 좀 비대화돼서 뭐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기소득점주의 누리면서 사실 이런 잘못된 수사에 일조를 했던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좀 축소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특수사건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경찰은 4가지로 구분을 해서요. 그 국가의 치안이나 경비나 정보를 담당하는 일반 경찰, 그리고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 경찰, 그리고 그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 이제 3분할되어 있었던 것을 모두
경찰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처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공수사를 사실상 경찰이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아래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사실 근데 이 문제는 개헌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서 지방분권의 내용으로 포함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큰 가닥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국회로 가져가서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특히 이제 국정원과 관련된 것은 아마 국회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고 야당에서도 반박하거나 반대의 이제 논거들이 있어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회에 이제 사개특위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성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텐데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어찌 보면 가장 구조적인 개혁인데 이렇게 쉽게 그렇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또 그 그런 디테일한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 공수처 신설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은 그동안에 이제 기소를 독점하고 있었고 직접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형을 집행하는 권한도 갖고 있었고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 권한만큼 검찰 권력을 통제하거나 상호 견제하는 어떤 제3의 기관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그야말로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안 바뀐다. 그래서 뭐 예컨대 정권 뭐 말기로 가면 중후반부터는 검찰에 의해서 정권이 좌지우지됐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해진 권력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 사실은 여기에 핵심은 그동안 그토록 그 논의돼 왔던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단초가 열린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수 언론들은 국정원하고 검찰의 권력은 축소시키고 경찰 권력만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아니죠. 그 동안에 있었던 불균형적 상황을 좀 수사권이나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소총 수사청을 분리하는 것까지도 아마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비전을 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좀 나눠서 경찰과 이원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개로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시스템을 만든다. 여기에 이제 취지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도 수사경찰, 행정경찰로 그렇습니다. 나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도 검사 되면서 나는 기소와 그렇죠. 수사 전문가, 기소 공소 유지를 전담하겠다. 그다음에 나는 수사 검사를 하겠다. 그렇게 나뉘어진 다음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서로 횡격막을 못 넘어가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권력층 안에의 부정부패 비리 문제는 누가 수사할 거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일종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하단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일단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공이 넘어갔죠. 공이 넘어갔고 국회에서 이제 갑론을박하겠죠. 갑론을박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공약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개혁안 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 주권주의 시대를 저는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찬성, 우리 역사, 우리 역사에서 해방 이후에 언제나 그 정치 권력과 유착된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어 왔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경찰의 시대가 있었고요. 이승만 정권 때요. 그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의 시대, 그리고 검사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재분배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의 남용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좀 하나하나 보죠. 먼저 네네, 그럴까요? 국정원의 힘은 어떻게 빼느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전부 경찰로 넘긴다는 겁니다. 이제 오로지 국정원은 대북 정보하고 해외 정보 수집만 해라 이런 거죠? 네네. 힘을 뺀다는 관점보다는 원래 대북과 해외 우리 역사에서
해방 이후에 언제나 그 정치 권력과 유착된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어 왔죠. 예.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경찰의 시대가 있었고요. 이승만 정권 때요. 그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의 시대, 그리고 검사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재분배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의 남용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국정원과 검찰의 힘을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대해지게 되는 경찰은 내부를 쪼개는 방식으로 힘을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으시죠? 이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보죠.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가 됐고요. 예. 하루나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정보와 교통, 통신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대북 해외에만 전념을 해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개입이라든지 또는 대공수사를 다른 쪽으로 국내 정치 개입을 할 수 없고 대공수사는 경찰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핵심 반대 지점이 이 지점이더라고요. 국정원의 핵심 기능이 대공수사인데 그것 빼면 아예 국정원 해체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찰의 노하우라든지 정보력은 국정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과연 경찰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의 기존의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그러한 조직 부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공수사의 전제가 될 만한 첩보와 정보 업무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예. 그 이후의 단계에서 소위 수사, 사법적 처리를 위한 수사라는 그런 영역을 경찰에게 이관한다. 이미 경찰도 그동안 대공수사 역량들을 갖춰왔습니다. 물론 권한의 남용이 있어 왔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것은 국정원에 일종의 문을 닫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럼 국정원이 이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경찰과 공조해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설득하실 수 있다. 검찰로 가보죠. 검찰의 힘은 그럼 어떻게 빼느냐.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만들고 거기다 기소권까지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모든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던 검찰이 처음으로 일부긴 합니다만 기소권을 넘겨주는 거죠, 박 의원님. 소위 말해서 기소 독점주의, 검사가 모든 것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예. 그리고 집행까지 하던 것을 지금 기소 독점주의의 일부 예. 지금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의 우려 지점은 옥상옥 우려더라고요. 공수처를 만든다 한들 결국 검찰에서 그쪽으로 인력 보낼 건데 그게 결국 형식뿐이지 뭔가 실질적으로 뭐가 있겠는가. 반대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모순적인 말씀인데요. 옥상옥이라는 것은 지붕 위의 지붕인데요. 예.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이 두 개일 리가 없겠습니다. 또 과거의 지붕이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반성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니까 역시 틀린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설득이 될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 굉장히 완강하던데요. 특히 공수처 분야에 있어서는. 글쎄요. 공수처 부분에서 왜 이렇게 이성적인 논쟁이 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86%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서 75%까지 나오는데 항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보다도 10% 이상 나옵니다. 왜 이 부분만 가면 정말 이성적인 논쟁이 안 되는지 충분히 설득할 수는 있는데 우리 새로 구성된 사개특위의 장재원 간사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법사위 위원님들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